오늘은 5장 p 접합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반도체의 물성에 대해서 고찰을 해왔습니다. 이제 5장부터는 소자의 출발점이 되는 p 접합을 배울 것입니다. 이 p 접합은 반도체 소자의 출발점이자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들, 물리현상, 그 다음에 수학적인 관계식,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뒤에 나오는 pn접합 다이오드, 쇼트키 다이오드, 모스 커패시터, 모스펫,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 태양전지, 이러한 소자들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pn접합을 어떻게 만드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도체 공정하고 관련이 있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략적인 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P타입 반도체를 따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N타입 반도체를 만들어서 두 개를 이렇게 붙이는 것이 pn접합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pn접합은 P타입 실리콘 웨이퍼,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웨이퍼 위에다가 이렇게 마스킹을 해가지고 포스포러스 도너 이온을 때려 넣습니다. 이렇게 때려 넣으면 이쪽에는 N형 반도체가 형성이 됩니다. 이때 도너 주입 농도를 억셉터 농도보다 많이 때려 넣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N형 반도체가 형성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상 반도체라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온 주입을 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열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한 이 가속 에너지 때문에 이 실리콘 격자들이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열 처리를 해서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러한 도너 이온들이 이렇게 확산을 해 갑니다. 그래서 실제 주입한 요 구역보다도 살짝 더 이렇게 커집니다. 이것을 요 접합의 깊이라고 하는데요. RJ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모스펫에서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는데요. 일단 여기서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세한 것은 9장에서 언급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이온 주입법으로 해서 pn 접합을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5장에서 이야기하는 pn 접합은 첫 번째 한 가지 가정을 하겠습니다. 도핑 프로파일은 계단형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즉 억셉터 농도가 P형 반도체에서 이렇게 일정이 오다가 이 경계면에서 급준하게 떨어지는 그러한 반도체를 가정하겠습니다. 반대로 ND 농도도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급준하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가겠죠? 그러한 계단형 도핑 프로파일을 갖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P타입 웨이퍼에 보상 반도체 구역을 만들었죠. 그래서 PN 접합이 형성이 되어 있고 수직 방향으로도 PN 접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부터 설명을 할 것인데요. 여러분들 사실 이 PN 접합에 대한 중요한 개념들은 앞에서 다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렇게 강조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자, 농도 차이에 의한 캐리어의 확산. 우리 확산 파트에서 배웠죠. P형 반도체에서는 양공이 많고 그 다음에 N형 반도체에서는 전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의 보론 최외곽에는 양공이 하나가 있고요. 포스포러스 최외곽에는 전자가 있죠. 그래서 양공이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렇게 확산해 갈 거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이렇게 확산해 갑니다. 그래서 농도 차이에 의한 캐리어의 확산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확산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죠? 보론은 양공을 하나 잃었기 때문에 플러스 차지를 잃었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고
포스포러스는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플러스로 대전이 됩니다. 그래서 불순물들이 이온화된다 그랬죠. 그 이온화율은 상온에서 99.9%가 이온화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온화가 되면 오른쪽 이쪽에는 플러스 전하들로 구성이 되고 왼쪽에는 마이너스 전하들로 구성이 되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되겠죠. 마이너스 X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됩니다. 그것을 내부 전개라고 했죠. 외부에서 인가한 전기장이 아니라 농도차 때문에 생긴 내부 전개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X방향으로 이렇게 확산해 오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전자는 다수 캐리어였죠. 그런데 P형 반도체로 건너오면 이때는 입장이 바뀝니다. 이때는 소수 캐리어가 됩니다. 그래서 과잉 소수 캐리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4장에서 빛을 쪼이면 반도체에서 과잉 캐리어가 형성이 된다 그랬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P형으로 와서 과잉 소수 캐리어가 되고 이 전자가 이렇게 확산해 가면서 양궁과 결합해서 소멸해 갈 것입니다. 양궁도 마찬가지입니다. N형 반도체로 건너와서 입장이 과잉 소수 캐리어로 바뀌었고 전자와 재결합하면서 전부 소멸돼 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열평형 상태에서 이 전자와 양궁은 계속 이렇게 확산해 갈까요?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인가하지 않았죠. 만약에 이게 계속 이렇게 확산해 간다면 캐리어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죠. 전자는 이렇게 가고 양궁은 이렇게 가고 그러면 전류를 유발시킵니다. 그런데 접합만으로 이렇게 전류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와 양궁은 더 이상 확산을 하지 않는데요. 그 확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 내부 전개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전자가 받는 힘은 마이너스 Q2가 되겠죠. 전자는 이렇게 힘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확산을 해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힘을 받으니까 전자는 더 이상 확산을 하지 못하고 멈추게 됩니다. 양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평형 상태에서는 확산과 내부 전개에 의한 힘, 이미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더 이상 확산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열평형 상태에서는 전류 성분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미 앞에서 다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5장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개념을 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인 관계식을 유도해서 좀 더 정확히 정량적으로 이해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낼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추가적인 개념이 이제 공간전화 영역의 형성입니다. 이렇게 접합을 하고 나면 이렇게 전자와 양궁이 이렇게 확산해 가죠. 그러면 이쪽, 요 영역이 요 불순물 이온들, 요 영역을 우리는 W라 표현하고 이 층을 공핍층 또는 공간전화 영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공핍층이라는 것은 무언가가 고갈되어 있다, 없다 그런 의미죠. 디플리션 레이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바로 전자와 양궁, 모바일 캐리어가 없습니다. 반도체의 주인공인 바로 전류를 유발시키는 이 모바일 캐리어가 이 영역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핍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만 있습니까? 이거 뭐라 그랬죠? 고정전화, 픽스드 차지라 그랬죠? 다른 말로는 공간전화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간에 전하들이 있기 때문에 공간전화. 그래서 스페이스 차지 리전. 이 두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어떨 때는 이런 말을 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주인공은 뭐라 그랬죠? 전자입니다. 이 고정전하들은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우주에 있는 항성과 같은 존재라 그랬죠. 제자리에서 딱 고정되어 있어서 전화만 띈 채로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입니다. 이 속을 헤집고 다니는 것은 전자라 그랬죠. 그래서 전자가 주인공입니다. 이거를 잘 머릿속에 상기시키고요. 그래서 공핍층에는
모바일 캐리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정전화, 즉 공간전화만 존재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전자와 양공은 공간전화 영역을 가로질러서 다수 캐리어들과 재결합하여 소멸해 간다. 그러면 이 전자와 양공이 여기에서 만나서 없어지는 확률은 어떨까요? 있을까요? 자, 전자가 이렇게 오고요. 양공이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도 재결합이 아주 적지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나중에 뒤에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이 공간전화 영역을 가로질러서 P형 반도체 쪽으로 확산해 가고, 양공은 공간전화 영역을 가로질러서 N형 반도체 쪽으로 확산해 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확한 그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자,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가 마이너스 X방향으로 형성이 되겠죠. 여기 플러스 차지, 여기 마이너스 차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 X방향으로 확산해 갑니다. 내부 전기하고 같은 방향이죠. 그 다음에 양공은 플러스 X방향으로 확산해 갑니다. 그런데 전자가 받는 힘은 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이렇게 받죠. 그래서 전자가 어느 정도 확산하다가 이 힘에 의해서 확산을 멈추고 더 이상 확산해 가지 않습니다. 양공도 마찬가지죠. 확산해 가다가 이 힘을 받기 때문에 양공은 더 이상 확산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경계면을 잘 보면요. 요 경계면은 전자들을 흡입하는 흡입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진공청소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자를 계속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 여기에는 모바일 캐리어가 없죠. 여기는 전자가 많습니다. 농도차가 발생하죠. 전자들은 이쪽으로 계속 확산해 갑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전자 농도 프로파일을 대략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이쪽으로 확산해 간다. 양공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양공도 농도 프로파일을 갖고 계속 이쪽으로 확산해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자가 받는 힘, 양공이 받는 힘 때문에 더 이상 확산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평형 상태에서는.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열평형 상태에서는 캐리어에 확산하려는 힘, 이거와 내부 전기에 의해서 캐리어가 받는 힘, 이것이 서로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서로 상쇄가 돼서 힘의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열평형 상태에서는 캐리어의 이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n 접합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도 한번 이것을 3장에서죠. 확산 파트에서 이걸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P형 반도체의 페르미준은 가전자대 근처에 존재하겠죠. N형 반도체는 컨덕션 밴드 근처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것이 접합을 하게 되면 마치 비커에 담겨져 있는 이 물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해 버리면 수위가 같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전자가 여기가 더 많으니까 전자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그리는 법은 이 한쪽을 고정시켜 놓고 이쪽을 위로 끌어올리면 됩니다. 페르미 준위를 같게 이렇게 형성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끌어올리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그린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는 페르미 준위가 밸런스 밴드 근처에 있고 N형 반도체는 컨덕션 밴드 근처에 있고 이렇게 평형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갔죠. 그래서 요 이음새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략 밴드가 이런 모양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밴드를 그려보면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전자의 위치 에너지는 여기가 높죠. 여기가 낮고. 그래서 N타입에 있는 전자들은 뭐 일부 확산해 가는 것도 있겠지만 더 이상 확산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 보십시오. 위치 에너지가 더 높죠.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전자들이 확산해 가지 더 이상 못합니다.
우리 컨덕션 밴드 위에는 전자가 차지할 수 있는 에너지 상태 밀도가 이렇게 많이 있다 그랬죠. 이 장벽, 이거보다 더 위에 있는 전자들은 쉽게 이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장벽, 이것을 내부 전개, 내부 전위 장벽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QVBI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자는 이 장벽 때문에, 에너지 배리어 때문에 더 이상 확산을 못하는 겁니다. 양공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가 양공의 위치 에너지가 낮고 여기가 높기 때문에 양공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XP하고 XN, 요 폭을 우리는 디플리션 폭이라 그랬죠. W, 공간전화 영역의 폭 또는 궁핍층의 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QVBI를 보면 요 컨덕션 밴드의 바닥점의 차이죠. 여기하고 요거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 차이는 또 어디하고 같습니까? 바로 요 페르미 준위, 진성 페르미 준위 요거의 차이하고 같습니다. 또 밸런스 밴드의 제일 최고점 끼리의 차이, 요 차이가 되겠죠. 요게 다 QVBI로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요 EFI-EF 요 크기하고 요 크기가 QVBI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합하면요. 그러니까 여기는 QVBI의 절반이 해당이 되겠죠. 여기도 QVBI의 절반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요 크기 EF-EFI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요 파이로 정의하는데요. 이 파이는 전위에 해당합니다. N타입 반도체이기 때문에 Q, 파이, FN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전이라는 것은 뭐죠? 전자의 위치 에너지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라 그랬죠. 그래서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여기가 높죠. 그래서 EF-EFI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바로 Q, 파이, FN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기하면 EFI-EF. 그 다음에 P타입 반도체에서 Q-파이 FP는 양공에 해당하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이걸 뺀 값 EFI-EF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식도 여러분들 앞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그냥 암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영역, 여기는 밴드가 이렇게 판판하죠. 여기는 일렉트릭 필드가 0은 아니지만 정확히 0에 가까운, 그래서 우리는 뉴트럴 리전, 중성 영역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중성 영역입니다. 그리고 요 공핍층, 폭, 요 영역을 보십시오. 여기는 밴드가 굉장히 크게 휘었죠. 그래서 여기는 일렉트릭 필드가 아주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캐리어가 없는 이 공핍층은 저항이 매우 높은 영역으로 필드가 대부분 여기에 집중해서 걸립니다. 그래서 밴드가 이렇게 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내부 전위 장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부 전위 장벽은 결국 페르미 준위 차이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요 EFI-EF 요 차이로 발생하는 건데 요 크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요 크기는 QVBI는 요거 더하기 요거가 되겠죠. 요 같습니다. 요 딱 절반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죠. P 사이드 쪽에 EFI-EF 그 다음에 N 사이드 쪽에 EF-EFI. 그래서 우리는 VBI를 절대값을 씌워서 파이 FP 플러스 파이 FN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절대값 씌운 이유를 알겠죠? 우리는 지금 이 내부 전위 장벽을 구하는 겁니다. 이 크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N0 전자 농도는 진성 캐리어 농도와 진성 페르미 준위로 표현하는 요식, 요 기억나죠? 자, N타입 반도체입니다. EF-EFI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Q 파이 FN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공의 농도 똑같죠. 양공의 농도 여기가 바뀌죠. EFI-EF니까 요거 해당하겠죠. 그래서 Q 파이 FP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함수는 로그 함수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파이에는 마이너스 Q분의 KT의 ln ni분의 n0 양공도 동일하게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겠죠. 우리 크기만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트인 내부 전위 장벽은 Q분의 KT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그 함수는 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부 전위 장벽은 Q분의 KT의 ln ni 제곱의 n0 p0 n0는 보상 반도체에서 nd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또는 nd-na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의 단위를 보면 VBI 이거는 단위가 볼트입니다. 왜? Q로 나눠줬죠. 다 Q는 전하량이 되겠죠. 예를 들어 전자로 생각한다면 일렉트론 볼트가 되겠죠. 그것을 단위 전하량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E가 없어지니까 일렉트론 볼트가 볼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위가 볼트. 우리는 본 강의에서 전부 이 내부 전위장벽은 볼트라는 단위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함수를 한번 보십시오. 온도에 대해서는 선형적인 함수 관계가 있죠. 비례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내부 전위장벽도 올라가죠. 그런데 도핑 농도하고 관계를 보면 로그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죠. 로그 함수 특성상 이 값이 커져도 이 크게 VBI는 변하지 않습니다. 온도에 더 의존적이라는 것을 이 식으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알아야 될 거는 뭐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너무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상온에서 도너와 억셉터 농도가 이렇게 도핑된 PN 접합이 있다. 다음을 구해보아라. 내부 전위 장벽.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랬죠? Q분의 KT는 이 숫자도 우리가 외우는 게 좋겠습니다. 상온에서 0.0259 볼트입니다. 볼트. 그리고 ln, nd 곱하기 na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ni 제곱은 진성 캐리어 농도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여기 단위가 볼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0.677 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 5 곱하기 10의 17승, 1 곱하기 10의 16승 한 오다씩 올라갔죠. 한 차수씩 올라가면 내부 전위 장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질 겁니다. 그런데 로그 함수로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커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0.0259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계산하면 0.796V입니다. 약 0.1V 정도가 커졌죠. 도핑 농도는 10배씩 증가를 시켰는데 내부 전위 장벽은 뭐 0.1V 정도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온도가 400K, 500K일 때 1번 조건에서의 내부 전위 장벽을 구해봐라. 자, 이렇게 되죠. 이 0.0259V라는 것은 300K일 때 값이죠. 그래서 비례 관계로 풀어야 되겠죠. 300일 때 이거니까 400일 땐 얼마가 될 거냐. 그래서 온도에다가 300분의 400을 넣어야 됩니다. 이거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하면 0.903V. 자, 100K에 올렸더니 전위장벽은 0.677V에서 0.903V. 많이 커졌죠? 바로 온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00K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지겠죠? 그럼 0.0259 곱하기 300분의 500이 됩니다. 이 온도의 항입니다. 그리고 뒤엔 이렇게 해서 구하면 1.128V입니다. 그래서 내부 전위 장벽은 온도의 선형함수에 비례하고
캐리어 농도에는 노구 함수, 즉 대수 함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게 커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내부 전위 장벽은 대략적으로 한 0.6에서 0.7V 정도를 갖습니다. 실리콘인 경우에. 여러분들 이 숫자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PN 접합에서 내부 전위 장벽은 대략 도핑 농도에 의존하지만 대략적으로 0.6에서 0.7V 사이를 갖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PN 접합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추가적인 개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